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은 제외됐고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은 포함됐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실언한 것이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이슈들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영희 민주당 인천동 미추홀굴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 사면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그 인물들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한 정치 권한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 관련 인사들 이것을 일부분만 사면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면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선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과 다른 또 어떤 정치적 판단에 희생이 된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인 것인데요. 네. 그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법원 판결을 둔 그런 어떤 법원의 결과를 받아들인 정치인들 그런 경우에 대통령이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져서 눈치 보기를 한 것도 있지 않느냐. 특히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 제한 또는 또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사실 국민 대통합을 생각을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라진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인 비위 사실 때문에 형기를 살았고 이런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을 박탈당한 부분에 대해서 사면권을 줘야 된다는 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형 집행 정지권을 또 행사했기 때문에 사면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것도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은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후에 재벌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사면을 한 것은 예측한 바대로긴 하지만 이번 정부가 너무나 대기업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명단에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확실히 이번 사면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시피 정치인들은 좀 제외가 됐습니다. 네, 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상 이 지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만약에 사면해줬을 때 상대 진영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있어야 통합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세력 이 진영이 목소리가 굉장히 너무 높았고요. 또 김경수 지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국기를 문란한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여론을, 그러니까 이 자의적으로 포탈의 어떤 댓글 여론을 조작하는 것에 앞장섰다라는 것은 역대 어떠한 정권에서도 있지 아니었던 행위였기 때문이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사면해봤자 통합이 안 되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들의 첫 사면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대통령도 정치인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MB 이명박 대통령의 첫 사면, 100일 사면에서도 생계형, 박근혜 대통령의 첫 사면에서도 생계형,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첫 사면에서도 정치인은 없었어요. 문기현 신부, 단병호 민노총 위원장.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달랐습니다. 첫 사면 때 정봉주 전 의원을 한 명 딱, 그것도 이 균형도 아니고 한 명 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첫 사면에서 한 사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계형이 더 급하다라고 우선순위를 뒀고 또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어떤 사면을 비판을 하려면 역대 대통령의 비율을 봐야 돼요. 네.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많았습니다. 김우중 대우회장, 박용성 두산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첫 사면에서 그나마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60%가 넘게 찬성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 문제라든지 뭐 이 현재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문제들이 삼성이라든지 대기업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것을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서 지금 첫 사면에 대해서 물론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생계형에 초점을 맞춘 1,600명 그리고 지금 민생이 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그 기업의 이 오너들에 대한 어떤 사면은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받아들인 그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첫 사면의 특수성과 함께 또 정치인 사면에 관련해서는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조금 신중을 기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는 목소리를 내주셨고 이러다 보면 이번 특별 사면 이후에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했을 때는 결국은 국민들에게 뭔가 지지를 더 받기 위한 그런 좋은 순기능을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분명히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대해서 이전부터 구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꼭 사면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약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죠. 하지만 국민들도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 여론 그리고 이 지지율 이 향배 때문에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할 것이다. 뭐 어떻게 국민들 민심을 좀 더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하지만 예상한 결과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친재벌 정부라는 걸 여실 없이 보여준다라는 확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네,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같은 생각이신지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사실상 사면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사면이 문제가 아니었죠. 차라리 윤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원칙을 미리 밝히고 그 원칙대로 되는 어떤 모습을 지지율과 상관없이 보여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이명박 대통령, 김경수 지사의 사면 얘기가 오르내리는데 그렇게 할 거 없이 처음부터 아니다 이번에는 정치는 안 하겠다라든지 이런 그리고 생계형이 지금 급하다라든지 이런 사면에 대한 기준 원칙을 미리 국민들에게 설득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갖고 있었다면 만약에 근데 언론들이 이렇게 계속 이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을 그냥 놔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마지막에 왜 그러면 지금까지 공약도 했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는 비판을 사서 지금 받는 거 아니에요. 마치 좌고우면한 것처럼 보여진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 홍보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겠느냐. 먹지 않아야 될 지금 비판까지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쨌든 어떤 혐의를 받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 우선되는 게 생계형, 민생형 그런 이 사범들이다라고 설득을 했으면 훨씬 더 이걸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정부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도록 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지속되는 게 수해 복구 현장에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또 김성원 의원이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사진이라도 잘 나오게 했던 것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에는 평생 속죄하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참담하죠. 저는 이 실언, 그냥 망언 뭐 이것 때문에 단순하게 사과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미추홀구 제 지역에도 8월 8일이었죠. 집중호우로 아주 갑작스러운 그 폭우 때문에 수재를 입은 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다리를 다친 상태여가지고 현장에 뛰어갈 수 없어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동동거리면서 시에서 구청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컨트롤하고 있는지 실시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상황들을 관리한다라는 것이 공적 업무를 맡은 사람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오늘 뭐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산이 잘 못하냐, 여의도가 잘 못하느냐 이런 대결을 하는 것 같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정말 심각했지 않습니까? 퇴근을 하면서 물이 잠기는 아파트를 보면서 퇴근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이후에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10시에 자고 있느라고 못 피했구나 이런 상황인식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의 발언을 했죠. 그 이후에 지금 수해 현장에 뒤늦게 달려간 국민의힘 지도부들은
정말 이 수해로 정말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또 한 번 더 깊은 상처를 안기는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의 참모를 포함해서 집권 여당 모두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바꿀 수 있을 그 국정 기조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될 중요한 지점에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인식도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어저께 한 발언도 그렇고요. 어저께 기자들한테 한 발언도 장난이었다라는 발언을 포함을 해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자, 왜 제가 납득할 수 없냐면 이겁니다. 김성원 의원은 지금 자신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님도 실언 뭐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이건 실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13명, 더 불어날 수도 있지만 사망자만 나흘 동안의 어떤 폭우로 지금 13분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의원이 거기서 아무리 어떤 상황일지라도 비가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것은 김성원 의원은 당장 사실은 그러니까 탈당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자신은 이제 윤리위의 어떤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면 지금 민심의 어떤 분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어저께 기자들한테 한 발언이라든지 또 윤리위에 대해서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굉장히 수동적인 지금 표현이잖아요. 그게 그만큼 이 김성원 의원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어떤 떠밀려서 윤리위에 지금 그 결과를 이렇게 넘기는 듯한 어떤 표현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상식 이하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은 뭐죠? 당의 위기 상황에서 일상이 아닌 비상으로 지금 이 행사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жил머져야 될 비상대책위원장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윤리위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표현을 한다면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지금 상황 인식도 사실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단순한 발언 이후에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장난기가 많은 의원이다 했던 부분이나 또 그 현장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처 방식이나 여러 부분들을 두고 계속 파장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위원장께서는 앞서서 잠깐 참모진들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셨던 만큼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떻게 이 사태를 좀 수습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은 저는 지금이 재난 시기라고 보거든요. 천재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결국 인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있는 것이고 정부가 있는 것인데 이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대통령이 우선은 그 시민사회 수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도는 경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비가 온다고 퇴근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 지금 대통령실 전체가 대통령에 대해서 보좌를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수해 현장에 가서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비난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몇 번 하셨거든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참모들이 정말 잘못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 문제의 발언이 되는 부분, 그런 발언한 해당 당사자들은 당연히 경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건 본보기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실을 이루고 있고 대통령 참모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강을 잡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별 수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내부는 지금 비상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바닥을 치고 있으면 집권 여당은 이미 정치적인 그 결사체로서의 경험들이 충분히 있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란들을 일으키고 있고 책임이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더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의 비상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걷잡을 수 있을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그리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주호영 지금 의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어느 한 부분
그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중에 정상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없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제가 해법을 내놓기 너무 힘들고요. 저희가 볼 때는 뭐 이 김성원 의원 한 명 경질하는 거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이 왜 있는 것이고 모여서 의총을 열어서든 뭐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좀 논의를 심도 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국민들이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진짜 폭우가 쏟아질 때 두렵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아무도 관리하지 못한다. 우리 국민들은 어디에 기대고 서야 되느냐. 사실 민주당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지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잘 부각되진 않았는데요. 9일 날이었습니까? 폭우가 있었던 그 다음 날 폭우 피해가 굉장히 심했던 수해 지역을 지도부들이 찾아가서 조용히 정말 그 수해 복구 작업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지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집권 여당 그 내용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진단부터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호영 비대위원장 말에 따르면 원래 이번 주 중으로 예정됐던 비대위원회가 16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이제 9명의 인원이 있고 당연직 3명,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을 제외한 6명, 당내에서 3명, 뭐 외부에서 3명 정도로 가닥이 잡힌 상황인데 지금 벌써부터 몇몇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고 참 이 인물들을 선정하는데도 많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고사를 하고 있겠죠. 네. 지금 고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일 것 같아요. 비대위의 성격이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거는 관리형이다. 관리형이라는 건 사실 전당대회 준비위 같은 어떤 성격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기보다는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당내 혼선을 조금 이 정돈을 하면서 관리를 해나가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비대위원이다 한다면 거기에 맞는 또 그런 그 비대위원을 선정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야말로 당이 정말 추락 상태이니까 당의 당명, 강령, 뭐 이 기타 모든 것들 공천 과정, 당원 당규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도의 혁신을 하는 그런 비대위원을 꾸린다면 또 거기에 걸맞는 분들을 네. 외부에서 또 명망 있는 분들을 더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표현이 혁신형 관리 그 비대위를 꾸리겠다.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혁신형 관리라는 게 양쪽의 어떤 그런 그 성격을 함께 하겠다는데 그건 진짜 저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목받으신 분들도 사실상 난감할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무슨 역할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아마 고사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어쨌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미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어쨌든 자기한테 지금 주어진 그런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설득할 거 설득하면서 성격 규정부터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그 선정된 분들을 설득해 나가면 아마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앞서서 조기 전대를 위한 짧은 비대위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좀 부담을 느꼈던 걸까요? 인선에 오른 사람들이? 거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네. 비대위원으로 이렇게 지목이 될 때 관리형 비대위원을 만약에 제안을 받으면 사실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권한도 없고 짧은 상황에서 도리어 비대위가 비판을 받을 때 욕만 먹지. 아니 비판을 받으려면 그만큼 뭔가를 하고 비판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리형 비대위원은 한 것도 없이 비판만 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차라리 관리형보다는 혁신형으로 내가 권리가 있고 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이 비대위원이라면 6개월이든 5개월이든 내가 내 목소리를 내면서 이 당을 바꾸고자 이 정도는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면 사실 도리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네.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긴 한데 저는 지금 비대위원까지 제대로 선임이 안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비대위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법으로든 민심으로든 어떤 판결이 내려지려고 하면 좀 시일이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이준석 당대표가
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둔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17일 날 판결을 하겠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전에 지금 비대위 구성 자체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당내든 외부든 비대위원들을 모시는 것조차 이렇게 힘든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이 갈팡질팡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일관된 어떤 제대로 돼 있는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일을 밀어붙였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지금 대통령의 그 국정 난맥상하고 똑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가지고 어떤 일관된 자세로 뭐 정책들을 밀어붙인다고 하면 저희들이 비판하지 않을 텐데 이전에 뭐 5세 만 5세의 그 초등학생 입학 연령 하향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 빠르게 밀어붙이자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갑자기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또 퇴임을 했습니다. 사직을 했고요. 또 어제 있었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놓고도 대통령실에서 사과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뭐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면서 뭔가 갈팡질팡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비대위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비대위 자체가 혁신형이냐 아니면 뭐 진짜 조기 전대를 위한 관리형이냐 한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혁신형, 관리형 뭐 이것은 정말 납득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 비대위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 자체도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는데 그와 더불어 정당성까지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참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방면에서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그중 또 하나가 이준석 대표와 어떻게 좀 갈등을 풀어나가느냐. 일단 당장 13일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고 사실 이때 좀 가처분 신청을 좀 철회한다든가 좀 예상 밖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 대표의 정치 행보, 정치 스타일 지금까지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가를 돌아보면 직진형, 돌진형이잖아요. 네. 그것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또 차곡차곡 어떤 서사를 쌓아나가죠. 언론들 인터뷰를 하루에 몇 곡지씩 한다든지 SNS를 통해서 글 하나 올리면 바로 언론이 받아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언론 메신저 역할을 자기가 다져오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 의아해한 건 최근에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론들 인터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침에 뭐 거의 아침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아침에 유명한 어떤 그런 그 종합 편성 채널의 어떤 이 인터뷰는 한 5-6곡씩 하던 분이 지금 하나도 하지 않는다. 또 SNS 활동도 딱 두 글자, 두 단어로만 신당 창당 안 합니다. 가처분 신청합니다. 이런 메시지, 이런 상황을 혹자는 지금 타협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냐. 이준석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놓을 건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어떤 소통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 얘기고요. 하기 전에 또는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 얘기고요. 이미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산이 지금 이미 넘어간 상태로서 만약에 여기서 갑작스럽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철회를 한다고 보면 물밑으로 뭔가 또 타협을 했구나. 그런데 문자로는 그 내부 총질을 이렇게 하면서 또 다시 그렇게 그 껴안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볼까요? 이미 두 번씩이나 포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의 포옹까지 사실은 이게 다 가식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사실은 갔다. 이것이 물밑으로 무슨 해결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멈춤 없이 추진을 하고 일단 국민의힘도 비대위 절차를 빠르게 밟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한길리서치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도를 발표를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주자 1위로 나왔고요.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잇따라서 순위에 올랐습니다. 좀 예상 밖의 결과들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이 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유승민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이준석 당대표를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나 혹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은 이 당의 전통적이라기보단 최근에 들어간 새로운 어떤 당원들이거나 아니면 중도층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이 사실 이쪽 진영에서는 참 이 유승민 의원이 괜찮다.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지금의 당 상황이나 혹은 대통령실의 상황을 지켜봤을 때 사실은 언급하기 싫은 상황이죠. 누군가를 지지한다, 적합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답이 사실상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응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지금 크다. 워낙에 이 당에 지금 실망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지금 언급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정말 팬덤 같은 어떤 지지를 보내는 것도 아닌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않지만 그러나 유의미한 점은 뭐냐면 그만큼 이 당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다라는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평론가 말씀에 뭐 100% 동의하는 부분이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 반사이익을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의 지금 내분, 이 갈등이 어떤 상황인지 권력의 다툼이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 불편하다 보기 그런 상황을 지금 유승민 전 의원에게 당대표 차기 1위 뭐 이런 지지율을 보내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중도층이나 뭐 민주당 지지자들도 응했을 확률은 있겠지만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누가 차기에 맡아야 되겠냐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너무나 거칠게 전 당대표 그것도 선출이 됐던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힘으로 누른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유승민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의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평론가 그리고 남영희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